회장님의 얼굴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나를 녹여버렸습니다. 난 회장님 허리띠를 풀고 더 세게 외치고 황홀한 세계인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8살 때 회장님과 연애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의 장례식이었죠.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낯선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요. 삼촌 어디 갔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삼촌이라고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다독이며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척 하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희정아, 저 여자가 다른 부인이라더라. 머리가 띵해졌어요. 다른 부인이라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였나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고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부인 고인이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있어서요.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라니요. 저희 집값이 2억인데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고인이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어요. 5억 정도 되는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 대출 3억에 사채 5억. 총 8억의 빚이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뭘 했던 거죠? 며칠 뒤엔 집에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빨간 딱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이었는데 짐을 싸면서 울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았어요. 그래봤자 몇만 원밖에 안 됐지만요. 통장 잔고는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원룸을 겨우 구해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평범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대학생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해결할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하게 말했어요. 딸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8살에 갑자기 혼자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부터 취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막막했어요. 15년간 주부였으니까요. 써놓을 경력이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떨어졌죠.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식당 서빙 면접도 봤습니다. 역시 떨어졌어요. 경험이 없으시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10곳 넘게 돌아다녔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절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옛날 직장 동료 민경이가 전화했습니다. 희정아, 청소 일자리 하나 있는데 어때? 대기업이야. 청소요. 응, 우리 회사 청소업체에서 사람 구하고 있어. 월급도 괜찮고. 망설였습니다. 청소라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청소업체 사장이 물었어요. 밤샘 근무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체력은 어때요? 튼튼해요. 거짓말이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거든요.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원룸세와 생활비를 빼면 얼마 안 남겠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로 갔어요. 빌딩이 정말 컸습니다. 30층짜리였거든요. 선배 청소원 김 아줌마가 일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복도, 엘리베이터도 닦아야 해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아팠어. 허리도 결렸고요. 한 달쯤 지나서 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희정 씨 일 잘하네요. 회장실 청소 맡아볼래요? 수당 좀 더 줘요. 회장실이라니요. 무서웠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30층 꼭대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넓었습니다. 제 원룸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가죽 소파와 큰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 하나도 놔두지 않으려고 꼼꼼히 닦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분이 회장 강도현이었어요. 그날부터 자주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청소 도중에 블라우스 단추가 풀렸는데 그걸 몰랐어요.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닦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이 급히 시선을 피하시더군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서둘러 단추를 채웠죠. 그날 이후로 회장이 더 자주 말을 걸었어요. 오늘 아침은 춥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지나서 회장이 정말로 커피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고마워요. 마실게요. 일하면서 드세요. 커피를 마시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커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요.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이러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마시기 심심했거든요. 혼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도 혼자 사시는 건가요?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그렇군요. 남편분은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의외였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도 그런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긴 해요. 집에 가면 조용하거든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 다 혼자였으니까요. 일주일 더 지나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요. 저 같은 사람과요. 왜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없긴 했어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회장과 청소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와서 고민했어요.
딸 수진에게 전화해서 상의했습니다. 엄마 좋은 일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직장 상사잖아.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진 말이 맞았어요. 회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했고요. 다음 날 대답했어요. 좋아요. 함께 식사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회장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곳 좋아하세요. 내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게 좋아요.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어색했어요. 회사에서는 일하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마주 앉으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이전엔 뭐 하셨어요? 주부였어요. 20년 동안요. 오랫동안 고생하셨겠네요.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의 취미는 독서와 등산이었습니다. 저는 요리와 드라마 보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드라마 뭐 좋아하세요? 로맨스 드라마요. 해피엔딩인 거 말이에요. 저도 가끔 봐요. 딱딱한 것보다 재밌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사양했어요. 원룸에 사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48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청소를 하는데 회장님이 또 일찍 왔어요. 그리고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라고 하며 커피를 타주셨어요. 회장님과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다 그만 커피가 옷에 묻어서 화장지로 닦으려는데 회장님께서도 화장지를 같이 잡았어요. 서로 손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아서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희정 씨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회장님과 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다른 일과도 많이 바쁘신 회장님께서 왜 저랑 저녁 식사를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소 지으면서 희정 씨랑 있으면 회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자 제 심장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은 여기서 먹고 저희 집으로 가서 최고급 와인과 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같이 감상하면 어떨까요? 하시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네, 저도 회장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회장님 집은 큰 정원과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계셔서 저도 마음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와인을 준비하시고 저는 과일과 치즈 찾아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회장님과 재즈 음악을 들으며 같이 와인을 마시는데 저와 함께 춤을 춰볼래요. 저는 춤을 못 춰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추면 돼요. 하며 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회장님 손이 저의 허리를 감싸고 저희 손을 회장님께 맡기고 그렇게 춤을 배우며 한 발 한 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너무 설레이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다 그만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회장님께서 저를 꽉 안으시면서 회장님의 거대한 거시기가 저를 꽉 눌렀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자연스레 입술이 닿으며 진한 키스를 했어요. 키스 중 회장님이 가슴에 손을 대면서 저는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면서 어느새 회장님 얼굴이 저의 치마 속으로 들어와
저를 녹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회장님 허리띠를 풀어 같이 흥분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회장님이 저를 소파로 이동시켜 저에게 큰 대포가 들어오더니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크게 나왔고 그러다 회장님이 더 세게 넣더니 내 속에서 오르가즘이 터져나와 미치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는 이런 이야기를 못했고요. 회장님과 저는 3번씩 사랑을 나누고 안고 대화를 하다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회장님 침실이었어요. 좀 창피했지만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출근은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회장실로 들어가 책상을 닦으려는데 회장님이 문을 갑자기 잠그더니 저의 뒤로 와서는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리더니 대포 같은 회장님 거시기를 보이며 순간 그 대포가 치마 속으로 들어와 저를 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흥분되고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우린 자주 아침 일찍 회장실 소파에서도 하고 창가에 창문을 열어둔 채 사랑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고 회장님 별장도 함께 가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회장님이 밖에서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도 희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고요. 그날 이후 우린 서로 도연 씨 희정이라고 불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딸을 소개해 주세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수진이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었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남자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주말에 3사람이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수진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반가워요. 도연이라고 해요. 둘이 악수를 하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닮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는데 더 이상했어요. 도연과 수진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똑같이 새끼손가락을 세우더군요. 식사 때 키위가 스테이크와 함께 같이 나왔는데 수진이가 키위를 다른 접시에 옮겨놓는 모습을 보고 도연 씨도 다른 접시에 키위를 옮겨가는 중 둘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전 키위 알러지 있어요. 도연 씨가 깜짝 놀라며 나도 키위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수진이가 저는 먹으면 입이 부어요. 도연 씨가 나도 그래요. 키위만 먹으면 그래요. 키위 알러지까지 갔다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모였어요. 수진의 눈매와 도연 씨의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턱 밑에 작은 점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진도 도연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집에 와서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몇 년도에 태어났지? 2003년 3월이요. 왜요? 2003년 3월이면 23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뭘 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 맞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백화점 판매원 일이었는데 회식이 있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 날 낯선 호텔방에서 눈을 떴던 것만 기억났습니다. 남자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누구였는지 얼굴도 기억 안 났습니다. 너무 취해서 말이에요. 그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남편에게는 신혼여행 때 생겼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혹시 그때 그 남자가 도연 씨일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잠이 안 와서 뒤척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몰래 유전자 검사 키트를 샀어요. 도연 씨의 머리카락과 수진의 머리카락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 없었습니다. 99.9% 부녀관계입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연 씨와 수진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23년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딸의 아버지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았어요. 도연 씨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주일 후 도연 씨 회사로 찾아왔어요. 희정 씨 왜 연락 안 받아요? 무슨 일 있나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도연 씨가 저도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도연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2003년도에 아모레 호텔에서 잤는 적이 있나요? 제가 그때 우리 백화점 직원들이 회식하고 있어 잠시 들리려고 왔는데 한 여성분이 술이 너무 취해 전봇대에 기대어 있더라고요. 운전기사가 우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태워줘야겠다 싶어 태웠는데 술이 너무 취해 차에 탄 그대로 그만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주무시라고 했고 그날 호텔 밑에 내려와서 와인과 늘 즐겨 듣던 재즈 음악 연주에 취해 술을 과하게 마신 채 호텔 방으로 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여성분이 계셨고 그날 일정이 새벽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어 급히 나갔었어요. 미팅 마치자 호텔 방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희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와 떨고 있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당신 딸이에요.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결과지를 보더니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어요? 누구인지 몰랐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났고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23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집에 와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와서 얘기하자. 수진이 집에 왔을 때 도연 씨도 함께 왔어요. 셋이 작은 원룸에 앉아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뭔데요? 도연 회장님이 너의 친아버지야. 수진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그리고 도연 씨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99.9% 부녀관계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3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난 거였습니다. 도연 씨도 울고 있었어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였거든요. 아빠 진짜 제 아빠인가요? 그런 것 같아. 너무 놀라서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셋이 껴안고 울었어요. 이상한 인연이었지만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랑 아빠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우연이에요. 그렇지 운명이었나 봐. 도연 씨와 제 손을 잡았어.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비밀이 없어졌거든요. 한 달 후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수진도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함께 살았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훌륭한 아버지가 됐어요. 수진의 학비도 지원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청소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운명이 저를 도연 씨에게 이끌어줬어요. 23년 전 실수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 거죠. 어젯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도연은 아버지로서, 저는 어머니로서, 수진이는 딸로서 말이에요. 행복해요, 엄마. 수진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길 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빚더미 위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